아니라니까 임마! 누가 그래?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니?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나 연예인 유튜브 아니라니까! 안녕하세요, 떡권입니다.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외모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고, 몸매일 수도 있고, 크기일 수도 있고 어떤 무언가일 수도 있고. 일단 외모가 호감형이면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끼죠. 돈이 많은 것도 일단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재력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이런 매력들의 공통점은 일단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크기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확인할 수 있. 예. 죄송합니다. 안 쓸게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많은 매력들을 깎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그게 뭘까요? 바로 말투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휘를 사용하느냐이죠. 이걸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화법.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와, 이 사람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본 순간 매력이 확 반감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키가 186이야.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막 말근육에 막 엄청 섹시해. 막 옷 입는 스타일도 막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 딱 단정하고 깔끔해. 수트를 딱 입으면 그 몸매에서 그냥 섹시함이 막 흘러나와. 뭐 무슨 요리도 잘한대. 막 운동도 잘해. 돈도 진짜 잘 벌어. 근데 완전 자수성가야. 그냥 완벽한 새끼야 이 새끼는! 누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화법, 이 사람의 말투가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야리 한 대 까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을 못 가서 그런데 물 좀 빼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되게 멋있다가도 그런 작은 단어를 썼을 뿐인데 매력이 엄청 반감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속어를 많이 쓰면 아무리 가진 매력이 많아도 그 매력이 한 방에 반감됩니다. 비속어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속어를 쓰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뜻을 가진 말인데 이 말을 쓰느냐, 이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매력 지수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력 지수뿐만이 아니라 내 이미지가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염 때문에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을 받았어요. 엄청 심한 장염이라고. 그래서 주사를 한 대 맞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사실로 가는데 간호사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간호사분이 엄청나게 단정한 이미지였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뭐랄까요, 그 외모를 보면 여자 변호사 같은 느낌의 외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와, 이 간호사분 되게 멋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엉덩이 주사니까 바지를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벨트를 풀고 내리려고 했는데 간호사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엉덩이 까세요. 까라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엉덩이를 까라고 하는 간호사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까라니까 또 깠죠. 엉덩이를 깠어요. 시원하게. 또 이쁘니까 엉덩이가. 제가 엉덩이를 까고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도 안 아프게 정말 잘 놔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알코올 솜을 대주잖아요. 그 알코올 솜을 저한테 딱,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벼요. 제가 무슨 비빔면이에요? 저는 정말 제 엉덩이가 비빔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도 비볐어요. 보통은 우리가 문지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벼요. 순간 뭐지, 내가 진짜 비벼야 되나? 까세요? 비벼요. 그 순간 제가 생각했던 그 간호사분의 이미지가 완전 반전이 됐습니다. 정말 단아하고 정말 멋있었거든요. 근데 까세요와 비벼요, 이 두 말을 듣고는 그냥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편하게 쓰고 있는 말들이 내 이미지를 굉장히 싸게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까세요와 비벼요처럼. 물론 이런 반전이 되는 말투가 또 다른 매력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저 사람 완전 깬다, 그런 반응들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센 표현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편안한 표현을 선호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잘 안 들어가는데 좀 밀어서 쭉 넣어봐. 이런 것도 좀 쑤셔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더 잠깐만 쑤셔 나는 왜 예를 들어 싸대 맞아. 넣어봐와 쑤셔봐는 비슷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감이 너무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죠. 물론 넣어봐 쑤셔봐 뭐 이런 거 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 더 흥분이 되는 경우도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사람들이 했었어요. 네, 저 말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같은 의미여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쓰는 그 표현들이 내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소한 것부터 검토를 해보면 좋겠죠? 좋은 말이라는 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뉘앙스가 100% 잘 전달되어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한 뉘앙스가 아니라 다른 뉘앙스를 받아들인다면 그건 말을 잘못한 게 되는 것이겠죠. 뭘 먹고 나서 와 맛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딱 먹고 나서 와 혓바닥 뒤집어지고 장들이 막 춤을 춘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의미는 잘 알아듣겠으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좀 실추되는 느낌이라 이거죠. 저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 때 일부러 그런 좀 저급한 표현들을 일부러 씁니다.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간단한 영상이었는데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쳐박아주세요. 감사합니다.